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아 광주와 전남북의 주요 현안 예산을 살폈습니다.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적극적 구애가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낼지는 집권 여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에 조국 총선 출마라는 또 하나의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당내 친명계조차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입원 환자 380명에 대한 의료 공백이 걱정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가 해마다 수천만 원씩을 들여 CCTV를 설치해왔지만 화질이 나쁜 데다 담당 인력도 1명에 불과해 단속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광주를 찾아 광주와 전남북의 주요 현안을 살피기 위한 시도예산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적극적 구애가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지역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행선지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호남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주관한 데 이어 보궐선거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김가람 최고위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당 내부의 호남 인식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고 있는, 현재로 살고 있는 광주의 청년 우리 김가람 최고위원이 함께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여당의 지역 현안의 시급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우리 광주와 전남에 온 힘을 거는 사실상 1호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대를 이렇게 내용을 하는 국립국가대학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신설될 수 있도록.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장소로 호남을 선택한 국민의힘. 말뿐이 아닌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년 예산에 광주 전남 현안 사업들이 어떻게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도부에도 호남 출신 40대 김가람 최고위원이 합류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호남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당원 100%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7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호남과 국민의힘,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의 어떤 호남을 대하는 모습, 또 우리 청년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다. 민주당 1세계 호남에서 무소속 단체장 지역을 특히 더 챙기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기초단체장이 또 10분이나 되세요. 그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더더욱이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특히 서진 정책, 호남 끌어안기 전략이 의도적 노력이 아닌 진정성 있게 느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전략 이런 거 빼고 정말 마음으로서 과거에 대한 어떤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마음으로서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 필요하고.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호남 지역민들의 감정도 없애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계속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 어떤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소되고 과거에 우리 가슴 아팠던 그런 역사들도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코인 투자 의혹에다 돈봉투 사건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에 조국 총선 출마라는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당내 친명계조차 중도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직접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으로 올지 또 다른 당으로 갈지 그것은 모르는데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조국 장관으로서는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구나.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조 전 장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민주당 내 비명계는 물론 친명계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도 중도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은 법정 구속은 지금 안 된 유예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내년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실형 선고 받으시면 그 직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6월 둘째 주 조사에서 전국 무당층 비율은 14.2, 호남은 10.6%. 이런 무당층에 영향을 줄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조 전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공천을 줘야 할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남 영암무안 신안리 지역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박정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의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재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6명 모두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 이들의 임기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무엇보다 380여 명의 입원 환자들이 가장 걱정인데요. 병원 측은 비상근무 인력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병동 폐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던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의 노사 간 합의가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연봉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반발했지만 사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임금 체계 개편을 고수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런 방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부정해버렸던 게 지금 사태의 결과라고 보고요.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임금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활동했었던 근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현재 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만 380여 명. 이대로 의료진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의료 공백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 운영이 어려운 만큼 병원 내부에 비상근무 인력을 대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엔 5개 병동 중 한 곳을 폐쇄해 업무 협약이 체결된 병원으로 환자 30명을 이송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인력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파업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잉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합니다. 파업으로 가장 애타는 건 고령이나 중증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돌봐야 될 분들이 그렇게 파업하고 나가 있으니 좀 걱정이 많죠. 환자들의 그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측은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아직 지정이 안 된 만큼 불법이 아니라며 내일부터 쟁의행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엔 파업 출정식을 열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트엘이 노동조합의 파업 직후 직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 집회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직장 폐쇄에 맞서 파업을 이어가겠다면서 사측은 즉각 임금 동결과 직장 폐쇄를 처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며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포트엘의 배후에 원청 포스코가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포스코가 노동조합을 외면하다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장 폭력 진압 사건이 벌어지자 임금 동결과 직장 폐쇄까지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호월드 신세계백화점 확장대책위원회가 광주시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백화점 확장공사와 지하차도 건설로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며 금호월드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 신세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의 도로 편입은 대기업의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라며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해 왔는데요. 하지만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폐가전과 버려진 가방이 나뒹구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스티로폼과 다 쓴 페인트통, 차량 범퍼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츰 이제 가짜인가 어쩐가 안 버려버려. 이렇게 쌓여버려 막. 밤에 버려버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자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설치한 단속 카메라는 200대가 넘습니다. 한 대당 4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투입된 예산만 8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비 등 유지 비용도 해마다 2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초라합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는 각각 34건, 16건으로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얼굴이 찍혀도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사각지대도 많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동수단을 끌고 와가지고 투기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번호가 찍히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누가 이제 걸어와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사실상 좀 찾기는 힘들고요. 담당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많게는 300여 곳을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좀 배치가 되는 게 좀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법 카메라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CCTV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산학협력단 CIA 연구단의 2023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CIA 연구단은 앞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성장시키기 위한 인적물적 교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자산을 발굴을 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이나 지식을 이전해줘서 기업이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학교법인 조선대와 조선간호대가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조선간호대와 학교법인 조선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이 수여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조선대의 경우 교원들의 기부금 액수를 봉사 실적으로 인정해 교원 업적 평가 점수를 차등 반영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완도 해안가에서 식인 상어인 백상아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26분쯤 완도군 수완도 해안가에서 선원이 길이 1m 50cm, 무게 40kg가량의 백상아리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상아리는 주로 평균 수온이 21도 이상인 아열대성 바다에서 나타나는 어종으로 우리나라의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남해와 동해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순천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불교계의 법정 다툼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남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조계종 측이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오늘 서남사에 대한 재심 신청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서남사는 소유권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양측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 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보성 벌교역 주변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측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시즌1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7년 387명에서 지난해 말 202명으로 50%가량 줄였으며 올해부터는 시즌2를 본격 추진해 2026년까지 128명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 5.18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5.18 민중항쟁 구속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5월 정상화 추진 연합회는 일부 5.18 단체장들이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 두 단체장에 대한 퇴진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 건강보건관리를 담당할 광주 광산구 보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암동에서 개소식을 가진 광산구 보건소 신청사는 1층은 진료실과 예방접종실, 한의진료실, 2층은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 폐건강관리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보건소는 시민건강교실과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다은 광주광역시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 의회 본회의에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숨어있는 아파트 개발을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듭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건설 등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선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부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